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20일입니다. 네, 어젯밤에 보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드디어 들리더군요. 예, 가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요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크리에이션 방송입니다. IT 트렌드가 궁금하세요? IT 이슈 투데이와 함께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첫 번째 이슈는 Challenges to Apple입니다. 애플을 향한 챌린지가 많다는 뜻인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CNBC에서 보도했는데요. 애플이 배터리가 정식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소프트웨어는 배터리를 정식 센터에서 고쳤는지 아니면 사설업체에서 교체를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구별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니까 애플 측에서는 고객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폭발 사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 소비자 단체는 "수리할 권리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Right to repair." 수리할 권리를 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개 주에서 미국 내 20개 주에서 이 Right to repair라고 하는 이름의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3의 업체에도 부품을 제공해서 우리가 애플 서비스 센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게 해 달라 뭐 이런 얘기죠. 상당히 미국적인 사고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에서 샀다 가전제품을 뭐 LG에서 샀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서비스 센터를 가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죠? 삼성 냉장고를 샀는데 왜 내가 삼성에만 가야 돼? LG에서도 수리받게 해 줘. 뭐 권리를 줘. 약간 이런 주장인 거죠. 네, 뭐 약간은 미국적인 사고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이 애플 제품이 그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그 독과점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겠죠. 자, 또 다른 챌린지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소비자가 기사에는 뭐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두 명의 소비자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클라우드의 동작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관에는 제3의 클라우드 공간에 이 나의 개인적인 파일이나 내용들이 그런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약관 위반, 그다음에 허위 광고, 불공정 경쟁법 등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게다가 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소비자들이 아이클라우드에 돈을 낸다는 거는 애플 프리미엄에 대한 지불이다. 쉽게 말하면 내 정보가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애플이 아주 잘 그 예쁘게 마련한 그런 데이터 센터에 잘 저장되고 있을 거야라는 그 믿음, 그런 브랜드 신뢰도와 가치 때문에 이 돈을 내고 있는데 현실은 불일치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문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두 명의 소비자는 법원에 집단 소송 진행도 요청을 해서 향후에 이게 집단 소송으로 이제 커질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이것도 역시 상당히 그죠? 미국적인 사고 같죠? 자, 요건 약간 다소 무관한 얘기지만 오늘 동일하게 나왔던 이 애플 관련된 기사가 세 가지나 나왔죠. 세 번째 기사는 뭐가 있었냐면 국내 진출한 지 20여 년 만에 애플 코리아에서 한국 내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32.5만 개라고 밝혔어요. 직원 500명, 부품 협력 업체가 12.5만 명, 앱스토어 생태계가 20만 명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좀 부풀려서 추정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업계에서는 이 발표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 기사를 여기 챌린지에 묶었느냐? 보통 기업들이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합니다. 투자 많이 합니다. 이런 기사를 낼 때는 이런 정보들을 쓱 하고 흘릴 때는 뭔가 챌린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저도 정확히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보통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 정부의 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압박이 있었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죠? 뭐 직접 그 투자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국내에서 뭐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뭐 애플 제품들의 마켓 셰어가 좀 떨어져 갈 때 소비자들에게 소위 말하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냈든지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뭔가 챌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이례적으로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애플과 관련된 이 세 가지 기사가 전부 다 애플을 향한 챌린지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마지막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 굳이 일자리 창출 뭐 고마운데요. 그죠? 고마운데 한국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게 하는 건 딴 거 없죠. 예. 1차 출시국에 제발 한국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만 해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 핀테크의 급격한 성장과 그 배경입니다. 중국이 핀테크 도입률 69%로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2017년 자료인데요. 뭐 심지어 지금 더 높겠죠? 모바일 결제 규모는 9,980조니까 뭐 엄청난 시장입니다. 미국의 50배라고 하고요. 2015년 대비해서도 6배나 성장을 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커머스의 발전, 그다음에 오토 발전,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인터넷 은행, 뭐 대출 투자 등의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이 이제 인터넷 펀드 상품, 인터넷 전용 펀드 상품으로 옮겨가니까 은행들이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에게 이 펀드 구매라는 거야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 마치 예금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불안전 판매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놀랍게도 중국 금융 당국은 인터넷 펀드 상품 측을 옹호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인터넷 펀드 상품이 중국의 금융 산업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자율을 시장화하고 서민 금융을 실현하는 등 뭐 아주 좋은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행들에게 "이런 거 정부는 앞으로 계속 할 거야. 니네 조용히 해."라는 식의 의견을 비췄죠. 제가 이 기사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런 식으로 엔딩을 한 건 저는 결국은 중국에서 핀테크 산업이 이렇게 급성장한 것에는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유례없을 정도의 세계적으로 굉장한 속도로 핀테크가 이렇게 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가 이렇게 과감하게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주는 그런 레슨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뭐 4차 산업혁명 뭐 정부가 바뀌고 많이 얘기했지만 뭔가 노선이 계속해서 좀 불확실하죠. 그죠? 뭐 금융, 모빌리티,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그 규제와 관련된 산업들에 있어서 여전히 좀 노선이 불명확한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요런 것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요. 뭐 또 한편으로는 뭐 중국에서는 돈 지폐가 너무 더럽다고 해요. 예, 너무 더러워서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쪽 그 일을 좀 하면서 중국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그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거 많이 쓰니?"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딱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더러워요." 예. "돈을 갖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요인들 그다음에 정부의 과감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잘 만나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부럽기도 하네요. 자, 세 번째는 대학교 강의와 실험을 VR로 한다라는 겁니다. 한양대, 부산대, 서울대 등에서 5G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교수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강의를 한다든지 뭐 VR 실험 그다음에 VR을 통한 실습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실험 사고의 위험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 같은 것들 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고비용 구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점이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막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뭐 굳이 다 담지는 않았고요. 대충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죠? 뭐 화학 실험을 한다든지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VR을 사용한다는 건데 사실 그 VR을 연구하는 그런 리서치를 해 보면 늘 많이 나오는 분야가 바로 이 교육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 공식적으로 잡히진 않지만 제일 큰 분야로 늘 보고 있는 게 성인 분야고 성인 콘텐츠 그다음에 게임 그죠? 그리고 뭐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다음에 인제 교육 쪽을 많이 꼽는데 그러나 이 교육이라는 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라는 게 무한히 나올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왜 아시겠지만 뭐 좋은 교과서가 몇 개가 있으면 그 몇 개를 계속 쓰지 이게 뭐 매년 교과서가 바뀌고 이러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콘텐츠들이 얼마나 이 VR 쪽으로 넘어오느냐 이 전환의 속도가 문제인 거고요. 경제성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한히 많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안에서 경제성이 돌 수 있을까 이거에 따라서 이 산업의 성장 또 성공과 실패는 좌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러기 때문에 빨리 선점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빠르게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엔딩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전자지갑이 탑재될 예정이라는 기사들이 몇 번 나왔었죠. 그런데 과연 메신저에는 영향이 없을까?
예 뭐 그런 기사가 오늘 났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뭐 카톡 측에서 카카오 측에서는 "메신저에 영향 없다." 뭐 이런 발표를 하는 약간은 좀 허무한 기사였는데 제가 이거를 왜 뭐 막 그렇게 대단한 메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뽑은 이유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어때가 글로벌 PE CVC 캐피탈의 지분 85%를 매각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전부 다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명섭 대표라고 하는 파운더는 50% 지분을 넘기고 1,500억 정도의 돈을 번 것으로 기사에 났죠. 예. 축하드립니다. 소리바다, 벅스 등 음원 서비스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저작권도 관리하고 또 유통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뭐 인제 투명화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저는 사실 기사만으로는 쪼끔 이제 상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거워서 '잘 돌아갈까?' 싶은 마음도 있고. 예. 계속 보겠습니다. 카풀 이용자 모임에서 택시 개편하는 택시 보호 법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늘 모빌리티 이슈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왜 소비자의 보이스는 없지?'라고 그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뭐 오랜만에 인제 이용자 모임의 보이스가 나왔네요. 뭐 그러나 뭐 이것도 얼마나 인제 영향을 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볍게 그 밖의 뉴스들로만 다뤘습니다.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해주시고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십시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